안녕하십니까, 김영희입니다. 지난주 글로벌 금융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미국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좋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 사태로 유로가 상당히 불안해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한 주 동안 유로 가치는 달러에 비해서 1.6%나 하락했습니다. 일본엔이나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에 비해서는 0.9% 정도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글로벌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특히 미국 금리가 2.47%로 작년 9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서 아마 미국이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시장에서 계속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국채 수익률도 대체로 올랐고요. 우리나라 10년 국채 수익률도 2.5%인데 머지않아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우리나라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지는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난주 주가는 주초에는 프랑스, 독일 등 유로 주가가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리스 사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는데요. 주말에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특히 지난주에 중국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6.4% 떨어졌고요. 지난 금요일 하루만에서도 상해 종합지수가 7.4%나 떨어지는 중국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주가는 코스닥 2.8%, 코스피 2.1% 올랐었습니다. 지난주에 몇 가지 이슈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금리와 지불 준비율을 인하했습니다. 기준금리 5.1%에서 4.85%로 인하했고요. 예금금리도 2.25%에서 2%로 인하했습니다. 여기다가 일부 시중은행의 지불 준비율을 0.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이 금리와 지불 준비를 이처럼 인하한 것은 지금 경제성장률 올해 목표로 7% 하고 있는데요. 7% 달성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기대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중국 주가가 고점에서 무려 19%나 떨어졌는데요. 주가가 떨어지면 소비 심리 위축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가 급락에 대응하면서 금리와 지불 준비를 인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금리 인하로 중국 주가가 이번 주에는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조적으로 중국의 기업, 은행 문제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중국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림에 중국의 GDP 성장률하고 M2 증가율 나오고 있습니다만 올해 7% 경제 성장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 내년 가가지고는 사실 7% 달성은 어려워 보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 증가율 올해 12% 목표로 삼았습니다만 현재 그 1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통화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금리나 지준율 인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무엇보다도 컸던 것은 그리스가 7월 5일 날 국민투표를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리스하고 채권단 협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치프라스 총리가 국민투표에 붙이겠다, 그건데요. 단기 전치로서 월요일부터 은행 영업 중단했습니다. 예금 인출 제한했고요. 29일 하루 동안 그리스의 증권시장도 휴장을 선언했습니다. 문제는 유로가 얼마나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는데요. 22 유럽 중앙은행도 그리스 긴급 유동성 지원 증액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함으로써 그리스 사태는 상당히 나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일정을 보면요, 6월 30일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종료됩니다. IMF 채무 15억 유로를 갚아야 되는데요. 이게 갚을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기술적으로 그리스가 디폴트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7월 5일 날 그리스 채권단 구제금융안이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되는데요. 아마 그리스 국민들이 유로 탈퇴를 싫어하기 때문에 구제금융안을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창출 등 앞으로 많은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리스가 디폴트로 가냐, 그렉시트로 가느냐. 기술적으로 이미 디폴트 상태에 빠진 것 같고요. 그렉시트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유로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우리 수출에, 금융시장에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스가 유로에 탈퇴 안 하더라도 그리스 문제는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유로의 문제가 뭐냐면은 통화동맹, 지금 유로만 쓰고 있죠. 단일화폐 사용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재정동맹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안 가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독일, 뭐 노동 생산성은 경제 여건 보면은 큰 차이가 나죠. 이런 두 나라가 지금 하나의 환율, 하나의 금리 하에서 견디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그리스 문제가 단기적으로는 해결된다 하더라도 재정동맹까지 가기는 계속 그 불안한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가 빨리 탈퇴하는 게 그리스뿐만 아니라 유로에도 중기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재정동맹까지 가기는 그리스는 계속 불안한 상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 중국이 불안했습니다만 대신 그 미국 경제 지표는 꾸준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매매 이런 주택 관련 지수들이 발표됐습니다만은 계속 뭐 아직 2007년, 2006년 수준까지 가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회복되는 추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시간 대학 소비자 지수, 소비 심리가 발표됐습니다만은 소비 심리도 전문가들 예상보다 조금 더 높게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1분기에 마이너스 0.2% 성장했습니다만은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2 내지 3%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소비 심리도 발표가 됐는데요. 6월께 99로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100 이상을 유지하다가 메르스 사태로 우리나라 소비 심리가 급격하게 이축되는 모습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6월 소비 심리 지수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소비 심리가 이렇게 이축되다 보니 아마 2분기,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각 연구단체가 최근에 경제 전망을 하향 수정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에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우선 케이스-실러 주택지수인데요. 앞서 미국의 주택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회복 속도는 둔화되지만은 주택 가격이 오르는 모습이 계속 최근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컨퍼런스 소비자 지수가 발표됩니다만은 전문가들이 5월보다 6월이 더 좋아졌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 경기도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고용 동향인데요. 고용이 꾸준히 개선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표 그림 중심으로 두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국의 제조업 경기인데요. 그동안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가 다소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제조업 지수, ISM 제조업 지수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50 이상이면 경기를 좋게 보는 기업이 나쁘게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뜻인데 최근 조금 떨어지다가 지난달 상승했었고요. 전문가들이 이번 달에도 상승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제조업 경기가 확장 속도는 다소 둔화됐지만 전반적으로는 경기 확장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고용인데요. 미국 고용 보면 참 탄력적이죠.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872만 개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만은 그 이후로 경기가 회복되면서 무려 1200만 개 이상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실업률도 한때 10%까지 올랐습니다만은 최근에 5.4%로 떨어졌고요. 6월 지표가 이번 주말에 발표가 됩니다만은 비농업 부문에서 고용이 23만 개 정도 증가했을 것이다. 실업률도 5월 5.5%보다 다소 낮은 5.4%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빠르면 9월 중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이런 전망,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서 많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죠. 5월 통계청에서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아마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생산 감소세가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가중평균 금리라는 게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할 때 혹은 예금금리로 평균 얼마나 받는가 이런 건데요. 대출금리 2% 시대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소비자 심리지수를 발표했습니다만 이번 주에 기업경기 실사지수, 경제심리지수를 발표합니다.
아마 소비자 심리뿐만 아니라 기업 경기도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수출입 동향, 5월까지 수출이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했었죠. 아마 6월에도 세계 경제 별로 안 좋고 엔화 약세 영향 나타나면서 수출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물가, 농산물 가격 최근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매우 안정적입니다. 5월까지 0.5% 상승한 데 그쳤는데요. 6월 소비자 물가도 뭐 0.7%, 1% 이하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상수지, 애완보육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수출이 감소하고 있지만 수입 감소폭이 더 크기 때문에 국제수지 흑자는 지속되고 애완보육이 늘어나는 추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산업활동 발표할 때 몇 가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산업 생산 보면은 크게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으로 나눠주죠. 서비스업 60%, 제조업이 우리나라 GDP 약 30%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 4월까지 통계였었는데요. 4월까지 통계를 보면은 수출이 감소하면서 제조업 생산은 줄어들었으나 서비스업은 어느 정도 회복됐었죠. 수출 안 되지만은 내수는 좀 회복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월달 뭐 수출 감소했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은 여전히 줄어들 거로 추정이 되고요. 문제는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경기 회복됐습니다만 아마 5월 통계도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6월 그 메르스 영향으로 6월 통계가 나오면 회복되는 서비스업 경기 내수마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현재 상황 보면은 수출이 안 돼 가지고 제조업 생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다가 아마 6월 이후로 통계가 발표되는 걸 보면은 서비스업 생산도 둔화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번 제조업 생산 발표할 때 재고가 감소했는지 이걸 좀 관찰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림의 빨간 선에 재고일 지수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재고일 지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출하에 비해서 재고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 이걸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출하에 비해서 재고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기업들이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만큼 안 팔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생산이 마이너스일 수밖에 없고요. 과연 5월달 데이터에서 재고일 지수가 감소했을 것인가, 재고가 감소했을 것인가,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재고가 감소하면 기업들이 생산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 한국은행에서 제조, 비제조, BSI라는 걸 봅니다. 발표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최강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런데 5월에 제조, 비제조 관계없이 BSI가 감소했습니다. 100 훨씬 미만이죠. 이 지표를 보시는 것은 100 이상 있을 때 우리나라 기업 경기가 좋다는 기업이 나쁘다는 기업보다 많다는 의미인데요. 현재 70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마 메르스 영향으로 6월달 제조, 비제조, 특히 이거 서비스업 내수 중심으로 BSI가 큰 폭으로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행에서 BSI뿐만 아니라 경제 심리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경제 심리 지수라는 것은 지난주에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 그 다음에 이번 주에 발표할 기업 경기 심리 지수 합친 겁니다. 아마 두 개 다 지금 떨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경제 심리 지수도 감소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심리 지수뿐만 아니라 산업활동 통계에서 보시다시피 경기가 별로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미국 주택경기, 소비심리, 미국의 여러 가지 경제지표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심리는 특히 메르스 영향으로 100 이하로 크게 위축됐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미국 경제지표는 상당히 좋게 발표될 것 같습니다. 특히 고용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갈수록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인상하고요. 그 금리 인상이 아마 그 이전까지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 채권시장 나가서는 애완시장에도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우리나라 산업활동, 기업 심리지수들이 발표가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상당히 부진한 상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경제 4월까지 통계 보면은
서비스업 경기가 회복됐었습니다. 제조업 경기는 위축됐는데요. 근데 메르스 영향으로 앞으로 서비스업 경기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